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아프리카TV가 국내 개인 방송 플랫폼 시청자 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TV는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했습니다. 한미약품은 미국 식품의약국에 차세대 비만 치료 3중작용제 HM15275의 일상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금 가격은 장중 2,246.80달러까지 오르며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궤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금 가격은 더욱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PCE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상승률이 둔화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2,747선에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해주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방송 서비스, 통신과 의료기기 쪽 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전문가님,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저희 주식포맨 오늘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우실 수 있고요. 또 저평가된 종목들 찾아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상승 마감 좀 해주었는데 네. 전일에는 뭐 어쨌든 미국 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PC 지수가 좀 반영이 된 건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지난주 미국 장은 휴장이었지만 PC는 발표가 됐죠, 그죠? 네. 근데 일단은 예상치에 좀 부합한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확 떨어지다가 물가라는 게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네. 떨어지다가도 약간 좀 바운딩되는 국면이 있어요, 그죠? 공이 위에서 떡 떨어지면 한 번에 바람 빠진 공은 팍 주저앉지만 통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의 바운딩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좀 2월 달 CPI, PPI도 그렇지만 이번 PCE도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제가 왈가불가 할 건 없고요. 뭐 파월 연준 의장 말 들어보면 행간의 의미가 있죠, 그죠? 네. 파월 연준 의장도 일단은 예상치에 부합했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수준. 2%, 그죠? 2%는 가까워지고 있다. 이 발언에서도 저는 또 한 번 느꼈어요. 제가 말씀 좀 드렸지만 파월은 뭐라 그랬죠? 제가 트럼프의 트라우마가 있다. 네. 트럼프 트라우마가 있어서 PC가 생각보다 뭐 예상치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네. 이렇게까지 시장에 좀 친화적으로 발언을 해주는 거 보니 올해는 일단 11월 달까지는 걱정 없겠다. 네, 대선까지는 걱정 없겠다.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화면 보시면 파월의 입이 바로 여기에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준의 이 피벗,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연내에 3회 할 거야, 2회 할 거야, 하반기에 할 거야. 뭐 이런 노이즈들은 이 국채금리에 나타나요. 근데 예상대로 지금 수준으로 그냥 가다 보니까 4.2%대, 4%대 초반에서 안정 찾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쭉 또 올라간다. 그럼 파월이 또 이상한 소리 했거나 아니면 물가가 확 또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물가가 뛰거나 이런 노이즈만 없고 요게 이렇게 안정된다면 미국 증시는 플랫해요. 옆으로 계속 좀 기어주는 흐름들 당분간도 저는 조금 이어진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선행 지표는 바로 얘다. 얘의 선행 지표는 또 파월의 입이다. 이렇게 3단 논리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얘만 튀지 않으면 최소한 뭐 옆으로 좀 기거나 또 조금씩 올라가지 그렇게 주저앉을 정도 AI가 버블이다 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근데 약간 좀 조용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83달러 배럴당 지금 올라와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이게 때문에 장이 빠지진 않는데
장이 빠지면 이게 또 얘 때문이야.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유가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고요. 환율이 약간 저는 유가보다 좀 환율이 좀 약간 좀 외국인들 자금 이탈에 대한 좀 다행히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사주고는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과연 지금 속도로 봤을 때 1,350원을 돌파했는데도 외국인이 그래도 사주는지가 좀 체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려가주면 좋죠. 제가 봤을 때는 1,330원대로 좀 주저앉아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이게 1,350원에 갔는데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가 있는지 그 정도 일단 이번 주 저랑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증시 다른 거 볼 건 없습니다만 엔비디아는 계속 봐야죠, 그죠? 글로벌 증시의 AI의 대장주. 그러니까 우리가 재작년, 작년에 계속 뭘 봤죠? 네, 테슬라 계속 보면서 2차 전지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가는 거야, 마는 거야. 테슬라는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테슬라 얘기는 쏙 들어가고 지금은 엔비디아죠,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 좀 천살라 때만 근처에 가면 좀 우리나라 예전에 삼성전자 8만 원대처럼 올라가면 막 거기서 계속 미끄러졌잖아요. 막 기름칠 놓은 것처럼. 그래서 엔비디아도 $1,000대가 지금 계속 좀 심리적으로 저항선인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올해 상반기 안에는 최소한 $1,000 돌파가 가능하다고 봐요. 뭐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의 흐름들 국내 증시 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뭐 삼성전자 8만 원대 올라갔고 하이닉스도 계속적으로 신고가. 3월 수출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반도체 수출이 잘 나왔는데 화장품도 그래서 오늘 반등이 많이 나왔죠. 화장품도 수출이 잘 나왔고.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문제점을 하나 제시해 주자면 자동차가 좀 안 나왔어요. 자동차가 이 전기차 판매가 주춤한 거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3월 자동차 수출 전체적으로 전기차 말고도 작년 같은 달보다 5%나 감소했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죠? 5%가 수치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매 자체가 감소했고 전기차 또 안 팔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 이 테슬라의 주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조금 이 저PBR로 또 특히나 현대차 기아가 자동차를 뭐 잘 파는 것도 있지만 저PBR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저PBR 관련주를 그죠? 그래서 이 자동차 판매 대수 자체가 좀 감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밸류가 지금 싸진 저밸류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수록 상승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예요. 싸다는 논리로 주가가 올라오는 게 얼마나 불안한 거냐면 주가가 올라올수록 상승의 이유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자동차 쪽은 그래서 저는 자동차는 여러분들 당분간 조금 좀 안 보시는 게 또는 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들은 조금 3월 데이터에서 좀 미스가 나지 않았나. 막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지만 저는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과당하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 좀 도망가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번 주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는 없어요. 근데 월요일 날 보시면 오늘 영국 뭐 이쪽 휴장이고요. 뭐 크게 우리나라랑 뭐 커플링은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야겠다. 제조업 PMI 정도 수출 데이터 나왔어요. 월요일 날 나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이번 주 후반까지 좀 볼게요. 우리 이번 주 후반에 ISM 비제조업 지수 그리고 연준 의장 시카고 연은 총재 발언들 발언은 계속 친화적으로 해줄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뭐 금요일 날 이제 민간 비농협 부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은 고용이 좀 식어야 돼요. 고용이 너무 뜨거우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돼요? 많이 쓰죠. 네. 많이 쓰면 물가가 안 잡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뜨거워진 이 고용 시장이 약간 좀 식어야 연준의 피벗 전략이 실행이 되고 그래야 금융시장의 유동성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크게 뭐 이벤트는 없고요. 5일 날 이 미국에서는 비농업 부분 요거 정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일 날 뭐 있죠? 삼성전자 드디어 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돼요. 네. 삼성전자는 워낙 큰 놈이라 실적 발표를 2번 합니다. 처음에는 잠정 발표를 먼저 하고 1번 타자죠, 그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4월 한 하순쯤에 이제 진짜 본실적을 발표합니다. 갭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일단 크니까 그냥 2번에 나눠서 한다라는 측면이 있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8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엉뚱한 실적 발표해버리면
뭐 그냥 지금 찬물 끼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을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거지만 4월 5일 날부터 미국 암화폐가 열립니다. AICR이 열리는데 여기 이벤트 일정에 제가 타겟해서 종목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따가 종목도 소개하는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자체가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만 좀 움직이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도 굉장히 탄탄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주에서는 살짝 조심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강세 섹터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 화장품 관련주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 여행이나 항공이나 뭐 카지노 이런 쪽이 좀 중국에서 경기가 좀 좋아지면은 보통 올라오는 주들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왜 화장품 쪽이 좀 올라왔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난센스인데요. 네. 수급이 돌아서 올라간 건지 재료 때문에 올라간 건지 아니면 수급이 돌아서 올라간 건지 이게 올라다 보니까 뭐 기분 좋은 일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 돌았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이유는 분명히 있지요. 이유는 뭐 이유 없이 올라오는 주식은 없지만 중국인 중국 경기 모멘텀보다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좀 능가를 했어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좀 회복을 하고 아주 많이 우리나라 한국 방문해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관련해서 수급이 돌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 좀 드리고 싶냐면 이슈도 이슈지만 코스피 쪽은 저PBR 종목들 테마가 시세가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3월달 중순부터 꺾였죠. 자, 보세요. 근데 코스닥 쪽 보세요.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3주째 코스닥 ADR 지표가 개선 얘기를 말씀 좀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조금씩 올라옵니다. 자, 3월달 지난주 방송 화면이고요. 자, 오늘 볼까? 어디까지 올라왔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점점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질적인 게 양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코스피가 얼마 갔어?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5% 가면 코스피 그냥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질적으로 과연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장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장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화장품주들 올라오고 이거 잠깐 보시면 자 3월까지만 하더라도 2월달 수급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그냥 2월달에 폭탄 매도 2월달 거래일도 얼마 안 되는데 연휴도 있고 2월달 달수도 짧고 한데 1조 5,600억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만 1조 5천억을 팔았다고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딱 어때요? 지금 들어와 주니까 3월 말부터 더더더덕 지금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죠. 보이시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재미없네. 이제 저 PBR 주에서 막 놀다가 보니까 재료도 나왔고 뭐 배당락도 다 끝나고 보니까 재료도 소진됐고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약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바로 주총 보니까 주총에서 안건 낸 것들 행동주의 펀드들 다 반려됐죠. 다 컷당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없네. 여기 재미없네. 옆집 가자.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미국 다우, 나스닥, S&P는 이렇게 좀 같이 가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이쪽은 좀 보완제적인 성격인데 우리는 좀 대체제적인 성격이 있어요. 얘가 못 가면 얘가 가고 얘가 못 가면 얘가 가고 그죠?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코스피가 살짝 음봉 세게 달리면서 삼성전자가 올라줌에도 장이 지금 위에서 벽에 막혀 있는 듯한 깝깝하잖아요. 근데 코스닥이 수수수수수 지금 올라가지고 질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관이 돌아왔다. 기관 투자자들이 돌아오면 외국인들은 어떤 매매를 하죠? 외국인들은 시가총액 상위주들 매매를 해요. 외국인들은 지수 플레이를 합니다. 외국인들은 지수를 들어 올려요. 삼성전자 5% 끌어올리면 지수가 붕 떠라 오릅니다. 그죠? 그런 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별로 수익이 안 나요. 아까 ADR 지표 보셨죠?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매매를 하냐면 시장을 돌아다녀요. 화장품도 사고 게임도 사고 오늘 CS 윈드 풍력주도 사고 태양광도 사고 그러니까 낙폭과대주들 그러니까 이 시장에 가라앉았었던 애들을 끌어올린단 말입니다. 기관이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사는 장세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물론 투자자 시청자분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신 분들, 현대차, 기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외국인 사는 장세가 더 좋겠지만 근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시장에 쏴 밑바닥을 훑어주는 기관이 들어올 때가 종목도 많고 수익도 많이 나고 중소형주들이 잘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지만 순환매가 좋다. 화장품도 올라갔지만 뭐 바이오헬스케어 이제 떨어지잖아요. 알테오젠이 떨어지잖아요. HLB 떨어지잖아요. 시장이 응축됐어요. 경직됐습니다. 말 그대로 포모 현상들. 저 PBR만 드립당하고 바이오에서도 HLB만 드립당하고 알테오젠만 드립당하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쏠림 현상에서 이게 풀어지고 있어요. 이제 슬슬 시장에 혈색이 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수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4월 달에는 꽃피는 4월 계절, 여러분들 계좌도 아마 활짝 필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 좀 겨울에 어려웠었던 계좌들 뭐 알테오젠 없으면 수익 안 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좀 얼어 있었던 계좌를 제가 녹여드릴 테니까 오늘 종목들도 많이 좀 소개 받으시고 잘 알아가시면서 또 주도주는 어떤 패턴들을 보이는지 이따가 또 강의하는 시간 종목과 같이 제가 좀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세 섹터로 화장품 관련주 또 살펴봤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좀 좋은 순환매 장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 오늘 강세로 살펴봤는데 그중에서도 대장주 2개 종목 있더라고요.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아모레지와 또 한국콜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화장품에서 저희가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친구 올라오면 네. 좀 매수를 해봐도 좋을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네. 참 이 국내 시장에서 약간 좀 패가 갈렸죠. 네. 중국인들의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은 안 돼요. 그리고 미국, 유럽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은 잘 돼요. 이게 이제 색조, ODM 이쪽이 잘 됐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클리오 같은 거, 뭐 이 또 일본 시장에서 잘 파는 뭐 VT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도주였는데 한국콜마로서 못한 거 아니거든요. 한국콜마도 대표적으로 코스맥스와 함께 양대 우리나라 가장 큰 ODM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테마성 시세로 좀 작은 종목들이 물론 강하게 튀긴 하지만 좀 무게감 있는 종목들, 아모레 같은 거, 콜마 같은 게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네,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좀 돌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쪽이 뭐예요? 주도 섹터는 아니에요. 이제 아모레가 옛날처럼 막 40만 원, 50만 원 가면서 네, 뭐 서 회장 뭐 대박이다 뭐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순환매 아이디어를 찾자는 거죠. 오늘 화장품 내일 어딜까? 제가 봤을 때는 내일쯤이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못 갔었던 엔터주들, 엔터주가 또 갔다면 이게 순환매거든요. 다음 어딜까? 뭐 게임주들 이런 식으로 연속성을 보다는 이렇게 시장을 두루두루 훑어다니는 전략들 이런 식으로 순환매 파도 타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레 화장품주 사놨다가 아모레 수익 실현하면 하고 다시 내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쪽에서 근데 대신에 대장주만 하셔야 돼요. 제가 아모레와 한국콜마들 말씀드리는 게 작은 이 순환매 장세에서는 작은 거가 들어가시면 별로예요. 대장주들 예를 들어서 이 내일 만약 엔터주 쪽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엔터주에서 가장 큰 거 그냥 간단하게 그죠 하이브나 SM 이런 쪽으로 큐브 엔터 이런 거 들어가지 말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큰 놈들 이렇게 들어가서 엔터주 또 수익 내면 순환매 돌고 수익 내면 또 다른 쪽 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대장주 큰 놈 위주로 순환매 파도 타기 전략을 좀 세우시고요 그런 전략들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로 화장품 관련주 살펴봤고요. 순환매가 계속해서 도는 시장 속에서 우리 대장주를 좀 공략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고요. 또 저평가된 종목들 같이 찾아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강의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히든 종목 리뷰부터 종목들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보는 강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부터 보면 될까요, 오늘? 네, 아주 핫한 종목들, 따끈따끈한 종목들, 최근에 말씀 좀 드렸던 종목들부터 여러분들 리뷰를 계속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요새 시장을 보면 이 최근에 주도주들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시장 섹터에서 주도주는 아니잖아요. 에코프로 BM, 뭐 이 LNF,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양극재 쪽 시장 주도주들이 작년처럼 뭐 그렇게 강세는 아닙니다. 지금 바닥에 지금 납작 엎드려 있잖아요. 이렇게 주도 결국 다시 엎어지고 그러니까 1일비야 계속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꾹 솟아나는 것들이 있어요. 엔캠이 전해질 종목이 하나가 솟아났었고요. 엔캠도 어떻게 꺾이는지 보여드렸죠. 11선 강의를 하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2의 엔캠 다음 또 솟아나는 종목들. 시장의 업종이 대장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2차 전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가장 좋은 놈 하나로 몰빵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쪽으로 수급이 쏠린단 말입니다. 대장주로만, 시세가 가장 센 놈으로만 2차 전지주들의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그게 엔캠이었고, 이번에 누가 된다 그랬죠? 신흥 SEC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신흥 SEC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삼성 SED, 지금 2차 전지 셀에서 SK나 이 SK온이나 LG 엔솔보다 지금 삼성 SDI가 굉장히 좀 셀 업체 3인방 중에서 유일하게 추세가 돌아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삼성 SDI에서 충성하는 게 누가 있다 그랬죠? 매출의 90% 이상 삼성 SDI하고만 하는 회사, 신흥 SEC, 폭발 방지, 캡, 업셈블리 만드는 회사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의 뭐 기업 설명은 지난번에도 드렸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실적만 계속 볼게요. 이렇게 실적 좋은 기업의 주가가 정말 징그럽게 안 갔습니다. 2년을 주가가 떨어졌어요. 다른 기업들 뭐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뭐 2차 전지, 전해액, 뭐 분리막, 음극재 뭐 종목들 다 날라갔고요. 뭐 최근에 뭐 전고체 날라갔고요. 그죠? 작년에 뭐 관련해서 뭐 아직 시장에 매출도 안 발생하고 있는 뭐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막 한 번 내면 뭐도 다 주가가 움직일 때 혼자 기던 종목이었습니다. 왜? 실적 이렇게 잘 나오는데도 너 매출처가 하나밖에 없잖아. 삼성 SDI밖에 없잖아. 그죠? 이 이유 하나로 시장에서 뭐였어요? 말 그대로 초저평가 시장에서 완전 소외됐었습니다. 근데 완벽한 퍼펙트한 반전이 일어났죠. 그죠? 삼성 SDI가에서 새 원통형 배터리를 내세우면서 삼성 SDI에서 새롭게 만드는 원통형 배터리는 길이에 제한이 없어요. 길이. 완전 규격화되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양산될 배터리는 이 규격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범용성이 더 증가하고 에너지 밀도와 이런 것들이 4배, 5배 이상 출력이 향상됐어요. 배터리 이 기업한테는 얘가 바로 그냥 이거 제가 할게요. 당연히 했겠죠, 그죠? 이거 우리가 할게요,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 유일한 약점이었던 매출처 고정화됐었던 게 전화위복이 돼서 1+1이 2가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는 아주 긍정적인 이 모멘텀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 좀 드렸죠, 그죠? 11선을 타고 가는데요. 이평선 강의 이제 여러분들 이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11선을 타고 가는데요. 우리는 이평선이 이렇게 돌파할 때 이평선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를 이평선이요. 각도가 이렇게 벌어지는 구간을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수익 구간입니다. 매수 구간은 어디예요? 이게 각도가 벌어졌던 거를 다시 수축할 때, 만날 때 다시 매수하는 거예요. 다시 벌어질 때 수익 내는 거고요. 다시 축소할 때 매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흥 SEC 이제 벌어집니다, 여러분. 벌어집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갔어요? 지난주 기준으로 이제 각도가 어떻게 돼요? 각도가 벌어지죠. 자, 이 각도가 이제 이렇게 쓱 벌어지죠, 그죠? 자, 지난주 10% 수익 났습니다. 이번 주 얼마나 할까요? 네, 19%. 계속적으로 각도가 벌어지고 11선이 쫓아옵니다, 그죠? 자, 보유자들은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11선을 이틀 연속 깨지기 전까지 신흥 SEC는
파티를 즐기십시오. 20%요, 30%, 40%. 엔케미 주가가요 3배 올랐거든요. 그죠? 이거 20%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매수자들은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신흥SE 저 방송 지금 오늘 처음 봤는데요. 윤혁 프로님 오늘 사도 될까요? 그게 아니고요. 강의 들으셨으면 어디서요? 11선에서. 11선이 따라오잖아요, 지금. 그죠? 이평선이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수축한다니까요. 여기서 또 만날 때 매매하시면 됩니다. 신흥SEC 안 끝났습니다. 계속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보유자들은 강하게 쥐고 가시고 신규 매수자들은 11선에서 기다리세요. 11선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죠? 이게 플랫해지는 거죠. 주가가 이제 각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누워주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11선이 올라오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만나서 딱 들어오면 또 도망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평선의 회귀 본능 올라갔다가 그죠? 이평선은 벌어지면 다시 수축하려고 그래요. 회귀 본능이 있다 그랬죠. 그죠? 좋은 종목 대신에 수축하면 다시 벌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매매 원칙을 여러분들 잘 강의 들으셨으니까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지난주에 또 따끈따끈한 종목 제가 뭐라 그랬어요? HBM과 관련해서 이제 파생될 것이다. 2차 전지가 파생됐듯이. 그죠? 처음에 양극재 시작해서 뭐 4대 소재, 여기서 폐배터리, 전고체, 정말 수많은 충전소, 2차 전지 정말 바닥까지 훑어가면서 주가를 다 급등시켜 놨었잖아요. 그죠? 반도체도 아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CXL과 관련해서 주가도 오늘 또 급등을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반도체 AI 이다. HBM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엔비디아의 액침 냉각, 여기 관련주들까지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액침 냉각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물로 식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보시면 뭘로 식히죠? 컴퓨터 열을, 에너지 열을 팬으로 뿡 돌아가잖아요. 그죠? 바람을 계속 밖으로 내보내면서 온도를 낮추는 거죠. 이거를 그냥 물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액침 냉각입니다. 반도체 열을 이제 앞으로 AI가 많은 데이터를 소모할수록 컴퓨터는 더 열받을 거예요. 더 빨리 달아오르고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할 것이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빨리 열을 식혀줘야 될 겁니다. 그걸 이제 물로 집어넣는 기술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찾아왔죠, 그죠? 저는 계속 이렇게 종목을 찾아다닐 거예요.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가 주가가 꺾일 때까지 아마 종목 찾기는 반도체에서 계속될 겁니다. 제가 계속 찾아올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못 찾아왔죠. 지난번에 DI 찾아왔잖아요. 그죠? DI 뭐예요? DDR5 반도체에서 이 HBM만 있어요. D램도 있잖아요. DDR5 새로운 시장이 개화됐잖아요. 8년 만에 풀 체인지업이잖아요. 그죠? 하이닉스와 공급 계약 체결했잖아요. DI 지난주에 또 신고가 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가서 40%, 50%또 급등했죠. 그죠? 이거 뭐였어요? 삼성전자 SSD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 흔히 볼 수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이거 지금 이 기업 뭐였어요? 삼화전기, AI 시대에 최적화된 제품. 다 모르겠으면 이 한 글자만 봐라. 이 한 글자만. AI만 붙어주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그죠? AI만 붙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올라갔죠? 지난주에 따끈하게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여기서 말씀 좀 드렸죠. 이평선이 21선 적산병 돌파하면서 쭉 5일선을 타고 가네요. 이따가 시간 되면 21선 이평선 강의해 드릴게요. 적산병 돌파. 그죠? 양봉 하나, 두 개, 세 개, 4일째 산다 그랬죠? 근데 기관 애들 들어와요. 기관에서 원래 기관 사던 종목이 아니에요. 기관 쳐다 안 보던 종목, 단타만 왔다 갔다 치던 종목 갑자기 도도도도도 이놈들 뭐지? 냄새 맡았구나. 기관 연기금, 투신. 보통 첫 매수는 연기금이 잘 안 하거든요. 연기금은 투신이나 보험 이런 애들이 매수를 막 해주면 그때 좀 확인하고 좀 뒤늦게 따라 들어오는 성향이 강한 애들인데 선빵을 치네? 먼저 들어와 줍니다. 그죠? 뭐지? 이거. 그럼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 좀 드렸죠. 자, 어떻게 됐어요? 주가. 자, 가다가 11선 라인 때 언저리에서 이제 여기서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여기서 한번 탁 치고 다다당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죠. 이 자리에서. 삼화전기 SSD. 그죠? 30%. 오늘 반도체 또 갖고 왔어요. 또 소개해 드릴 겁니다. 삼화전기 지난주에 못 보셨다면 오늘 반도체주는 꼭 확인하셔서 30%든 20%든 여러분 수익
내셔야죠, 그죠?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삼화전기가 계속적으로 좀 주가 상승. 얘는 이제 5일선 깨질 때 리뷰를 해드리면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삼화전기는 아시겠죠? 5일선은 무슨 영역? 다시 한 말씀 좀 드리지만 보유자의 선. 11선은 무슨 선? 매수자의 선. 그죠? 11선에서 대서 매수에 들어갔어요. 그죠? 보유자의 선입니다. 여기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죠? 다시 11선에 내리면 여기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5일선 깨지는 음봉에서나 11선 이탈하는 양봉에서나 일단 좀 재량껏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차피 짧게 본다면 5일선이 될 거고요. 그죠? 난 삼화전기를 더 길게 볼 거야. 그럼 11선이 되겠죠. 그죠? 어차피 수익이니까 여기 들어갔으니까 행복한 고민이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수익들 오늘도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반도체 먼저 좀 봐드릴게요. 첨단 산업 데이터 수요가 아시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자료 드릴 겁니다. AI,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AI, 자율주행, 뭐 6G, 가상현실, VR, 그죠? 애플, 비전 프로, 뭐 데이터 센터.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 데이터가 전력 수요량이 많아지면 이제는 바이트가 제타바이트, 이제 제타바이트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정말 급증하는 2023, 2024, 2022 데이터 AI 시대에 도래하면서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반도체 전공정 기술 쪽은 뭐 계속적으로 반도체는요 가만히 있으면 쓰러져요. 자전거 어떻게 돼? 자전거 페달 안 밟으면 넘어지죠. 진기명기 하시는 분들이야 뭐 페달 안 밟고 뭐 기네스북 3, 40분 뭐 버티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자전거처럼 계속 페달을 굴려야 조금이라도 굴려야 앞으로 나가잖아요. 안 쓰러지잖아요. 반도체는 투자 집약적 산업입니다. 계속 투자를 안 하면 금방 도태돼요. 금방 도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HBM도 등장했지만 반도체 칩 미세화 기술 여기에 뭐 나노 공정단에서 뭐 기술력 계속적으로 몇 나노 공정 하지만 EUV 극자외선이죠. 이걸로 막대한 비용 부담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지금 막 삼성전자 뭐 테일러시에다가 막 공장 짓고 막 HBM 투자 계속하고 근데 이게 지금 투자에도 어느 정도의 포화 상태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 있는데 많이 팔려면 일단 닭을 많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닭을 많이 잡는 데는 계속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닭을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닭 가격을 올리려면 신메뉴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념이잖아요. 소스잖아요. 그죠? 소스를 맛있게 개발해갖고 2만 원이었던 닭을 22,000원으로 쓱 올려버리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후공정단이란 말입니다. 닭을 많이 잡기 위해서 닭을 사육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쪽이 좀 포화 상태에 왔다면 경쟁력을 높이려면 후공정, 그죠? 반도체 성능을 고도화하고 칩 기술을 도입하고 기판이 미세화되고 대형화하고 다층화될 때, 그죠? 말 그대로 면적이 커지고 HBM이 뭐예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잖아요. 이 쌓는 기술이 이렇게 기술이 높아지면 여기에 따른 이 후공정단에서도 여기에 걸맞는 기술력과 수율을 잡아야 된다. D램 쪽의 수율이요. 지금 보면 한 8, 90% 수율, 불량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량률. 그러니까 수율이 80%다. 10개 중에 2개가 불량이고 8개는 테스트 통과 제품이라는 겁니다. 수율이 왜 중요하냐면 자, 수율 예전에 OLED TV 막 500만 원, 600만 원 했습니다. 지금 OLED TV 막 2, 300이면 사죠. 가격이 한 반값 줄여서 2, 3년 만에. 왜? 수율을 잡아서 그래요. 10개 만들었는데 5개를 뽀개요. 부십니다. 고장 불량이야. 그러면 그 부신 5개 기업이 부담하나요? 제품 가격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수율을 잡으면 그러면 뭐예요? 가격이 싸지는 겁니다. 불량률이 줄어드니까요. 그죠? 그래서 수율 잡는 게 기술력이 어느 정도 대등해지면 지금 TSMC와 삼성전자도 격차가 벌어진 게 결국은 기술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율입니다. TSMC 수율이 삼성전자를 앞서 나가면서부터 이렇게 우리 8만 전자 아직도 저러고 있었던 이유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앞으로 HBM이 등장을 하고 더 많은 이제 EUV 극자외선 또는 미세 공정딸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예요? 수율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D램이 수율이 아까 7, 80%라고 8, 90%라고 말씀 좀 드렸죠. HBM 수율이 얼마일까요? 6, 70%밖에 안 나와요, 아직. 이 수율 잡기가 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후공정 땅 종목들도 여러분들 이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냐면 보통은 수율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기판 결함 검사에 특화된 검사 장비도 만드는 건데 이런 회사들은 많이 있어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사들 중에서도 특화된 경쟁력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기업의 경쟁력은 뭐냐면 AOI가 아니고 AOR입니다. 자, 보통 어떻게 돼요? 기판이 커집니다. 기판이 커지고 두꺼워지고 미세화되고 이런 기판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량률도 좀 많아지겠죠, 그죠? 만드는데 더 많은 기술력이 집약되다 보면 아마 불량률도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불량 기판을 폐기합니다. 불량 기판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판은 한 15,000원 정도 합니다. 왜? 여기 더 많은 기술력이 더 많이 집약됐잖아요, 그죠? 이제 곧 거대화되고 밀집화되고 미세화되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기판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거를 부실 때마다 로스가 더 많이 나겠죠. 더 많이 나겠죠. 기판 가격이 싸지진 않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거 하냐면 이거를 수리를 해버려요. 이게 이 기업의 아주 특장점이 되겠죠. 불량 기판을 보통은 다 버리잖아요. 폐기. 근데 이거를 수율을 올립니다. AOR 기술로 불량 부위를 수율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기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끝판왕이 아닌가. 수리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보통 기판 가격에 비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거기에 일렬을 하기 때문에 유사 회사들,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 테스트 업체들에 비해서 보통 까지는 않을게요. 영업이익률이 20%를 못 넘어요. 거의 10% 검사 장비 업체들이 크게 밸류를 할증받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영업이익률이 20%대 이상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20%대 영업이익률은 삼성전자급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적인 측면에서 맞으면 거의 독보적인 거, 그죠? 독보적인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후공정 기판 쪽에서는 DI처럼 아주 또 급등할 수 있는 또 이 앞서 봤던 삼화전기처럼 주가가 한번 강하게 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주가가 얘도 좀 안쓰럽게 주가가 안 갔어요. 주가가 지금 21선 적산병 내고 지금 4일째 여기가 이제 매수 포지션이라고 그랬죠, 그죠? 매수 구간 주가가 계속 여기 걸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왜 걸려 있을까요? 시청자분들 수익 나시라고 오늘 방송을 기다린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가셔서 이렇게 한번 또 쏘는 거 한번 또 수익 내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스터디에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종목명도 말씀 좀 드리고 할 겁니다. 종목명 꼭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미국 학회 일정이 있습니다. 이 학회 CR 일정이 있는데 이게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회사 바이오기업 이제 한번 해보셔야죠. 시장이 지금 오늘 화장품주들 올라오고 풍력주들 CS윈드 같은 것도 10% 이상 급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막 돕니다. 순환매가 돈다라는 것은 주도주로 쏠림 현상이 완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알테오젠도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HLB도 이제 주가가 더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밑에 있었던 바이오주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누가 이거 순환매를 이걸 돌리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관이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이 암학회에서 이 암살자죠. 죽음의 암살자. 암에서 뭐죠? 췌장암. 그죠? 췌장암 항체신약 일상 2A, 그러니까 일상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상 논문을 일단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임상 결과에서 보면 일단은 스포가 좀 있죠. 췌장암 환자 80% 이상에서 이 파워프 단백질 중화의 췌장암을 치료하는 퍼스트 클래스 항체 신약. 그래서 지금 10명이 투약을 완료를 했어요. 임상 1상에서, 그죠? 1상에서 10명이 투약을 해서 지금 이상 반응 없이 순항 중이다. 그래서 속도를 내고 있다. 임상 1상은 말씀드렸다시피 1상은 약효의 입증보다는 이거를 투약했을 때 더 나빠지진 않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는 상이에요. 일단
악화를 더 악화시키거나 멀쩡한 사람을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임상일상에서 유의미한 대박 사건, 이걸 기다린다고 하면 복불복이죠. 그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둘 중 하나겠지. 근데 임상일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일상 발표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러프하게 그냥 이 물에 희석되듯이 아주 그냥 좋은 얘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러프하게 그냥 뭐 잘 됐네, 잘 순항하네 이런 식으로 그냥 좋은 얘기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얘도 안 가. 저는 요새 계속 아까도 반도체도 안 간 거, 지금 얘도 안 간 거. 왜? 시장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낙폭과 대주들을. 그죠? 이런 거 안 가는 거. 안 가는 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마케트 이렇게 한번 내일 또 알테오젠 급등하고 내일 또 HLB 급등하면 얘도 안 갑니다. 또 쏠리면 가겠지. 근데 저는 걔네들이 HLB랑 알테가 더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시장 딱 흐름을 보니까 시장 짬밥상 그죠? 얘가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할 차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뭐 종목들 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눌림목 종목들 그건 너무 좀 쉬워서 힌트를 드리면 우리나라 카시어 하는 회사가 지금 보시면 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명을 참 말하는 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뭐하고 하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종목명은 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의 모멘텀은 뭐냐면 보통 카 쉐어링하는 업체들이 수익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본업 카쉐어링하면서 이제 가입 이게 운영 수익률처럼 말 그대로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쉐어링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돈을 받는 것도 있지만 차를 매각을 합니다. 중고차를 사서 보통 3년 정도 돌려요. 카쉐어링을 하다가 딱 감가가 떨어지기 전에 딱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딱 해버려요. 그리고 새 차를 또 사는 거죠. 이 돈 갖다가. 그렇죠? 이렇게 얘네가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잘 안 나와. 실적이 잘 안 나옵니다. 이거 뭐야? 4천억 매출을 내는데 100억 영업이익이라고? 이거 장사 왜 해야 됩니까? 은행에 4천억 넣어봐요. 이자 한 4%만 받아도 그죠? 4천억 4%면 얼마입니까? 그죠? 한 160억 되잖아요. 이자 놀이 하는 게 낫지 이거 뭐야 이거 영업이익률이 이게 형편없죠.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3%. 그죠? 영업이익률 3%.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고민이 있었죠. 제가 왜 실적 적자 기업을 왜 갖고 왔냐면 적자가 왜 났냐는 걸 봐야 돼요. 무조건 적자니까 에이 쓰레기네가 아니고 적자가 난 이유가 뭐냐면 매출은 안 줄었는데 적자가 났잖아요. 왜? 이제 얘네가 사업 방식을 바꿨어요. 예? 3년 동안 하고 매각하던 거를 안 팔아요. 판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죠. 팔았어야 돈이 현금이 캐시가 들어오는데 안 팔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4년 이상 운영수를 증가시켜버려요. 이제 차 4년 타도 되고 5년 타도 되잖아요. 꼭 3년에 이게 국룰이에요. 팔라는 법 있어요. 감가가 떨어지더라도 얘네가 한번 승부수를 던져본 거예요. 승부를 던져 36개월, 48개월 운영 후 이제 매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LTV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업 지금 보시면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잘 보세요. 21선만 찍으면 가요. 여기도 지금 여기 한번 더 들어가야겠죠. 그죠? 21선 깬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승 각도와 기울기가 완만하지만 한 3달 묵혀놓으셔도 돼요. 묵혀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기업들 여러분들 종목명 또 확인하시고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반도체고 바이오고 나는 모르겠다. 이거 스트레스 받아. 변동성도 크고 그러면 이거 들어가서 한 3개월 부지런하게 주무시면 한 10% 이상은 은행 이자보다는 여러분들 좋은 수익 날 종목이니까 이렇게 세 종목 꼭 보셔갖고 다음 주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20%, 30% 이런 수익들 이 자리에서 제가 30종목 말씀 좀 드렸어요. 지난주에 한두 개 말씀 좀 드린 게 오늘 그렇게 신흥에서 20%, 삼화전기 30%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바이오 하나, 반도체 하나. 그죠? 반도체고 바이오고 난 스트레스가 싫어. 시장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에 초야에 묻히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편안하게 뭐 차트는 좀 지저분한데요. 변동성도 크지 않고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투자자분 성향이 다 틀리니까 제가 입맛에 맞게 한식, 중식, 일식 다 갖고 왔으니까 편안하게 맛있는 걸로 집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좀 듣고 볼게요. 네, 오늘 세 종목, 히든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반도체 후공정 기판 관련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백신 관련 바이오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카쉐어링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월요일에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히든 종목 짚어주시는데요. 어마어마한 수익률 볼 수 있었습니다. 30%에서 150% 넘는 수익률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알테오젠처럼 150% 넘는 수익률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평가된 종목들 찾아서 수익 보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이막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가 2,750선을 등락했습니다. 오늘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순환매가 도는 시장 파악했습니다. 대장주를 공략하는 전략 세워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평선 활용 주도주 공략법은 히든 종목 리뷰로 어떻게 이평선으로 수익 볼 수 있는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우리 반도체 후공정 알짜주 첫 번째로 봤고요. 두 번째로 백신 관련 바이오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카쉐어링주 받아봤습니다. 네,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주식포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